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호승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12월이 됐습니다. 손 시리고 얼굴 씻고 귀 시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하는 데는 여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새로운 모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공가청약제라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많이 들어봤는데 공가청약은 뭐야? 어떤 개념인지 함께 보시죠. 자, 이달의 신규 일자리 키워드는 바로 이 공가입니다. 공가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들을 이제 공가라고 합니다. 그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된 특별법에서는 이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을 하지 않는 집들을 이제 공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가들을 활용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뉴스 기사들을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가가 얼마나 지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빈집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공가도 활용 방안이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뭐 내용들이 뭐 뉴스 기사에 뭐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자치단체에서 이제 빈집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출처를 딱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제 YTN 뉴스로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죠. 빈집은행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빈집 중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마을 건물의 4분의 1이 빈집인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에 빈집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을 따라 집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관리되지 않은 집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 봉산마을에서는 빈집은행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모아 활용할 사람과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봉산마을 빈집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빈집은 90여 채. 집의 크기나 구조, 채광, 차량 진입 여부 등 사실상 기존에 제대로 정보가 없었던 빈집의 특성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빈집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곳을 활용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연결해주는 시스템들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부산의 사례도 나왔지만 저 인천의 미추홀구, 예전에 인천 남구였죠. 이 미추홀구도 이 공가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더 일자리 사업 모델을,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자, 바로 이 모델인데요. 바로 이 공가청약제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빈집은행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뭐 빈집은행을 활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주황색 이제 칸들을 보면 먼저 빈집에 내가 이곳이 마음에 든다. 그 빈집은행 저 사이트를 보고 요 집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하면 계약금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계약금을 걸고 이 집을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자, 여기 2번. 그러면 그 계약금의 뭐 2배 내지 3배, 뭐 이 2배는 뭐 꼭 정한 건 아니지만 2배 내지 3배만큼의 이 집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왜 저 비용이 가능할까요? 보통 일전에 있었던 공가, 뭐 리모델링, 공가 활용 사업들은 불특정 다수의 집들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도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람이 살 집에 계약금을 얹으면 그 계약금에 알파적인 예산을 보태서 그 집을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좀 선택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공간을 그냥 주거용이 아니라 이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 창업 지원금을 받은 창업가분들에게 뭐 추가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옵션이 있죠. 자, 네 번째, 추가 인력을 채용 시 그러면 요 공가에 들어와서 창업도 했고 신규 채용까지 한다 그러면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붙여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 채용 추가 고용이라 그래서 사업장에서 이제 5명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추가 청년 인력을 이제 고용할 때 그런 그 추가 장려금 지원금을 이제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공가에서 활용을 하면
이제 그런 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그런 제약들을 조금 열어줄 수 있다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같이 4번 더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장기간 거주를 한 거잖아요. 이제 장기간 거주할 시에는 그런 집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좀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뭐 CCTV 지원이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인 CCTV는 당연히 이제 치안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이제 기본으로 있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2년 이상 거주 시에 이제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으로 좀 붙여봤고요. 자, 6번째. 그러면 이 공가들에 사시는 분들끼리 이제 각각 살지만 그래도 이분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야 마을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이웃사촌의 개념이 또 부활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네트워크에 꾸준히 활용하시면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문화 상품권,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을 더 지급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이제 공가 청약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걸었으니까 내가 집을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될 거고, 내가 계약금을 걸었으니까 집도 한번 가보겠죠. 그래서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 공가가 있는 곳에 뭐 마을에 탁 통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효과성도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창업 어떤 그 일자리도 만들고 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을 거주하면 뭐 추가 지원으로 장기 거주 유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문화 형성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장점, 요 왼쪽에 저 검은색 글씨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가 원도심이 문제, 치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치안 관리도 되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공가 청약제를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실시를 하시는 자치단체가 있으시다면 전국 최초 우수 모델로도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뭐 슈퍼도 들어오고 세탁소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거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가 청약제와 관련된 더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조금 더 비판적이고 더 차가운 시선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련된 코멘트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전염토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일자리 사업 모델이 되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만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새해에 또 새로운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